안녕하세요. 와우 도서관 어린이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역사 선생님 윤수일 선생님입니다. 우리 함께 기독적으로 역사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백제를 세운 온조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만나서 서먹서먹하지만 짧게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온조왕에 대해서 더욱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 선생님 얼굴이 크게 나올 텐데 선생님 얼굴보다는 이 화면을 중심으로 보면서 우리 공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백제를 세운 온조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러면 온조는 누구의 아들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고구려를 세운 사람이 누굴까요? 주몽이라고 했죠? 그렇어요. 주몽, 고구려를 세운 주몽의 아들이 온조였어요. 주몽이 동부여를 떠나서 고구려를 세운 것처럼 온조도 고구려를 떠나서 백제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일까요? 주몽의 아들이면 당연히 고구려의 왕이 되었을 것 같은데 왜 백제를 세웠을까? 아버지 주몽은 아들인 온조에게 왜 고구려를 물려주지 않았을까요? 온조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백제를 세웠는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함께 백제를 세운 온조의 건국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해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보면 온조왕은 기록이 있어요. 어떤 기록일까요? 바로 삼국사기에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삼국사기에는 온조왕 37년에 대한 기록이 남아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7년 전에 온조가 백제를 세웠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어요. 온조는 지어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역사 가운데 등장했던 인물이라는 사건을 삼국사기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린이 여러분들, 삼국사기는 선생님이 누가 세웠다고 얘기했죠?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나, 둘, 셋. 안 들리네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어린이가 말할 듯 말 듯 하다 들어간대요. 누구죠? 바로 김부식이라는 고구려의 아주 학문을 뛰어난 사람이 쓴 역사책이라고 했죠.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를 통해서 온조왕이 실존했던 인물인 것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김부식은 얘기했지만 고려시대의 무인이었고 학자였고 많은 후배들을 양성한 귀한 문인이었다는 것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고구려를 떠나 백제를 세운 온조왕을 이야기를 하려면 온조왕의 아버지 주몽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온조의 아버지였던 주몽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볼까요? 와우! 말을 타고 있어요. 그리고 활을 쏘고 있어요. 누굴까요? 부자인데 활을 잘 쏘는 사람? 고구려를 왕을 중국 사람들이 약간 깔보면서 하는 말이라고 그랬죠. 누굴까? 이 사람이 바로 활을 잘 쏘는 고구려를 세운 누구요? 안 들리는데요? 누구요? 그래요. 주몽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주몽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몽은 늘 얘기했지만 뭘 한다고? 말을 잘 타고 활도 잘 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자, 그런 주몽이 고구려를 세웠어요. 그리고 어디요? 고구려를 졸봉과 압록강 근처에 국내성이라는 것을 세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주몽은 나라를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요, 안타깝게도 주몽에게는 첫사랑이 있어요. 어디에서요? 저 먼 동부여에서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과 함께 어떻게 했을까요? 사랑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사랑을 나눴는데 누가요? 동부여의 왕이 금화의 아들들이 주몽을 죽이려고 하니까 결국 어떻게 할까요? 주몽이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인을 놔두고 고구려를 세우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었다는 거죠. 그랬는데 고구려의 주몽이 나이가 점점 들었는데 어느 날 신하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폐하,
무슨 일이냐? 어떤 아이가 찾아왔는데 왕의 아들이라고 하옵니다. 왕의 아들? 내 아들은 결코 없다. 내 아들은 비류와 온조밖에 없다. 아닙니다. 이 아이가 자기는 동부에서 왔는데 자기 어머니와 왕이 사랑을 나누어서 저를 낳게 됐는데 낳기 전에 아버지가 고구려를 세우는 바람에 저와 만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내가 동부를 떠날 때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내가 큰 단검을 탁 부러뜨려서 하나는 누구에게? 내 사랑하는 여인에게 주고, 누가 태어나든지 이 단창이 부러진 것을 갖고 오는 날 나의 아들로 알겠소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때 정말로 이 아이가 커가지고 주몽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몽에게 엎드립니다. 그 아이를 들라 해라. 예. 그 아이가 들어왔어요. 네가 정말 내 아들이냐? 이 징표를 보시면 정말로 제가 당신의 아들인 것을 압니다. 소나무 기둥 아래 감춰두신 물건을 찾았나이다. 단검 부러진 탐을 딱 끼니까 맞았을까 안 했어요? 맞았어요. 저 그림에 보면 비류와 온조의 엄마가 있어요. 이 모습을 보니까 뭐예요? 비류와 온조가 이제 나에게 이복형이 생기는구나. 형이 생기는구나. 아버지의 큰아들이 생기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당시 나라는 아들에게 나라를 물려줬어요. 그 다음에 어떤 아들에게 물려줬냐? 첫 번째 아들, 큰아들, 맏아들, 우리말로는 장남, 이런 애에게 줬다는 거죠. 당연히 비류와 누가요? 온조가 주몽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누가 있는 거예요? 유리라는 왕이 있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주몽은 기쁜 나머지 뭐예요? 고구려의 세자로 누구를 합니까? 이 유리왕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잘 보면 그랬지만 여기 보면 이 어머니가 비류와 온조의 어머니가 한심을 주잖아요. 아휴, 이 나라는 내 아들 비류와 온조가 다스릴 줄 알았는데 유리왕이 왔으니 우리 두 아들은 낙동강 오리알이구나. 이를 어쩌지 한심한 쉬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쉬고 있어요. 비류와 온조도 약간 못마땅한 표정이죠.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큰형이 왔는데, 자 보세요. 이곳이 온조왕의 계보입니다. 연타발이라는 사람이 부인과 결혼해서 소손호를 낳고, 소손호가 누구랑 결혼했어요? 주몽과 결혼했고, 우태와 비류와 온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뭐요? 소손호와 주몽사리에서 애씨 부인한 사람, 아까 얘기했죠? 동부의 사랑하는 여인의 이름이 애씨 부인이에요. 유리가 났다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복형이 오니 왕이 되니 너무 눈치 보인다. 그치? 우리도 각자 나라를 세우러 떠납시다. 이렇게 나라 세울 결심을 합니다. 왜요? 자기가 아버지 대를 이어서 어떻게 해요? 고구려를 다스릴 줄 알고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이복형 유리가 오니까 결국 이들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떠날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기 먼 성에 보면 이게 고구려의 유예요. 유리왕이에요. 유리왕이 소손호와 비류와 온조가 떠날 때 잘가 동생들이요. 남쪽 지방 가서 큰 나라를 세워서 우리 함께 고구려와 함께 뛰어난 나라를 한번 세워갑시다. 살아가라 내 동생들아 라고 환영을 해줬어요. 그러나 소손호와 비류와 온조는 마음을 떠날 때도 그래, 아버지 주몽이 고구려를 채운 것처럼 우리도 큰 나라를 세워야지 라고 말을 타고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가자 이리야 따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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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가닥.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압록강에서 쭉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한강쯤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는데 비류와 온조가 잘 내려오다가 싸우기 시작하는 건 왜요? 형님, 이 평야지대로 가야 됩니다. 아니야, 우리가 앞으로 해상나라를 빌려면 저 바닷가로 가야 돼. 비류와 온조가 서로 간에 평야로 가야 된다. 어떻게 해요? 또 하나는 바다로 가야 된다라고 서로 간에 뭐요?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쩔 바는 뭐예요? 이쪽이 오라요? 저쪽이 오라요? 서로 간에 다투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봤던 누가 제일 마음이 아팠을까? 어머니였던 소손호가 마음이 아팠겠죠. 그러나 둘이 극심해서 어떻게 해요? 서로 간에
각자 다른 나라에서 나라를 세우기로 합니다. 얘들아, 싸우지 말고 온전 너는 네가 갖고 있는 대로 가고 비루 너도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뭐요? 나는 바닷가가 가까운 인천 미추홀에 세울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인천에 미추홀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 미추홀이 바로 어디서 왔다? 비류가 고구려를 떠나서 나라를 세운 곳이 어떤 것이다? 미추홀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혹시 인천에 놀러 갈 일이 있다면 미추홀에 가면 여기가 비류가 옛날에 고구려를 떠나서 왕을 세웠던 국가를 세웠던 하나의 도시야 라고 알려주면 모든 사람이 그 얘기 들으면 깜짝 놀랄 겁니다. 인천에 사는 사람들 중에 미추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마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 미추홀에 갈 일이 있다면 그 사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대단한데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결국 비류와 온전은 다툼으로 말미암아 둘이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두 형제가 각각 나라를 세우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류는 어디로? 미추홀로 나라를 세우고 온전은 어디요? 한강으로. 한강으로 표현하신 되어 있지만 사실은 평야지대예요. 왜요? 한강이 흘러 넘쳐나면 아주 이 서울이라는 땅이 참 비옥한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평야지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둘은 싸우다가 각자로 나라를 세우게 된다. 비류는 어디로? 미추홀로. 온전은 어디로? 한강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굴까요? 땀을 찌질을 흘리는 사람. 이 사람 바로 비류왕이에요. 농부들이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근데 바닷물에서 혹시 해수욕 해봤나요? 목사님도 바닷물에서 해수욕장을 하다 보면 수영을 하다가 갑자기 숨을 확 쉬다가 갑자기 콧구멍으로 뭐가? 바닷물이 들어오면 뭐죠? 달아요? 아니죠. 써여서 패패패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비류가 비추홀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땅이 무슨 땅이었어요? 바다를 메운 땅이었기 때문에 소금기가 많아서 농산물이 자라지 않고 다 뭐 하는 거야? 하고 죽고 마는 거예요. 비류는 이러면 안 되는데 백성들의 마음을 잡아서 우리 영토가 잘 돼야 되는데 생각하는데 아무런 영토가 되지 않는 곳이에요. 소확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 누굴까요? 너무 기뻐하죠. 누구예요? 한강을 선택한 온조였어요. 온조의 사람들은 여기가 천국이야. 농산물 심는 데마다 벼농사를 지면 벼농사로, 밭농사 지면 밭농사로 너무너무 많이 나온다. 정말 좋다. 정말 좋다. 싱글벙글 싱글벙글. 이게 바로 누가 온조였어요. 앞으로 딱 보면 비류는 바닷가에 세워서 농산물이 안 됐지만 한강 평야지대로 온 온조는 어떻게 해요? 농수산물을 잘 많이 걷어서 백성들이 웃음이 떠나지 않고 있어요. 여기도 웃음이 떠나지 않고 있더라고요. 참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참 얄궂죠. 두 형제가 한 곳에 떠났지만 비류는 미추홀로, 온전은 어디요? 한강 평야지대로 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랬는데 여기서 보세요. 이가 소소노가 가운데 있는 여인이 비류와 온조의 소나타예요. 위례성은 넓은 평야와 강지대가 있었고 미추홀은 바닷가였어요. 당연히 어디에서요? 강에서는 모든 식물이 잘 자랄 수 있어요. 넓은 강에서. 그러나 바닷가는 소금기가 많아서 자랄 수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구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결국 형이었던 비류보다 아우였던 온조의 선택이 올바른 선택지가 되어졌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도 바닷가에서 물놀이 열심히 하고 놀아야 되지만 또 넓은 평야 강야에서 열심히 일도 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온조와 비류는 이렇게 서로 사이가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온조가 한성 지방에 나라를 세운 이유가 뭘까? 첫 번째, 평야지대라는 거예요. 한강 유역이라는 것은 농사짓기에 뭐하다? 유리하다는 거예요. 왜요? 한강에는 퇴적물이 쌓여요. 홍수가 납니다. 가뭄이 옵니다. 그래서 자꾸 퇴적층이 생겨가지고 어떤 거를 심든지 영양분이 풍성하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농사가. 그렇기 때문에 평야지대는 거예요. 또 편리한 교통이 있다는 거예요. 편리한 교통이 뭐냐? 한강에 뱃길이 있어요. 지금도. 뱃길이 있는 것처럼 황해로 진출할 수도 있고 중국과의 교역이 뭐였어요? 유리하다는 거예요. 온조가 한성지방, 즉 평야지대, 강지형에 세웠던 것은 평야지대와 편리한 교통 때문에
백성들이 살기에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이 어느 곳이었다? 바로 한성, 서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랬어요. 자, 이곳이 어딘지 아세요? 몽촌토성이에요. 몽촌토성. 몽촌토성이 어디 있어요? 서울에 가면 올림픽공원이 있어요. 그 올림픽공원에서 보면 송파구 쪽에 이렇게 가다 보면 이 몽촌토성이 있다는 거예요. 원조가 뭐예요? 성을 토성으로 쌓은 거예요. 토성이라는 건 흙으로 지은 거예요. 우리가 가면 화성이라는 거, 우리 수원 다 살잖아요. 화성에 가면 돌로 이렇게 그래서 성을 쌓지만 당시에 토성으로 흙을 이렇게 쌓고 툭툭 치고 또 쌓고 또 쌓고 치고 이래서 몽촌토성을 만든 거예요. 이 토성이 그래서 누가 원조가 세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거 중요한 거 있어요. 보세요. 부여에서 고구려 와서 고구려 세운 사람이 누구였다고? 주몽이었다고 말씀했어요. 고구려 주몽의 아들이었던 누구요? 비류와 온조가 있었는데 누가? 형 유리가 이복형이 오므로 말미암아 비류와 온조가 떠났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디 왔다? 백제로 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부여, 고구려, 백제는 다 한민족이라는 거예요. 고구려, 백제 모두 어디서 갈라졌다? 부여에서 갈라진 거예요. 한민족인 거예요. 다. 부여, 고구려, 백제라는 것입니다. 부여에서는 누가 주몽이 떠나서 고구려 세우고 고구려에다가 누가요? 비류와 온조가 어디요? 백제를 세우다. 특별히 누가? 온조가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밌죠? 부여, 고구려, 백제는 다 부여에서 갈라져 나온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 온조가 나라 이름을 백자라고 처음부터 지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십제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다고 여러분들? 십제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 10명의 신하들이 힘을 합쳐서 나라를 세웠다. 그래서 십제. 10명의 신하들과 함께 나라를 세웠다. 그래서 뭐라고요? 십제. 10명의 신하들이 힘을 합쳤다. 십제. 백제의 옛 이름은 뭐다? 십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잘 다스렸더니 누가요? 비류용이 와서 얘기합니다. 온주야! 바닷가 미추홀은 살기가 안 좋구나. 내 백성들을 좀 받아줘. 옹옹옹옹. 결국 바닷가에서 벼농사를 실패한 누가요? 비류도 온조에게 합류하게 됨으로써 말미암아 백제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봤지만 꼭 형이라고 앞서갈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가진 것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 듣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있어요. 이 온조왕은 10명의 신하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누구예요? 사람들의 소리를 귀담아 들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물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지만 온조는 남의 말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뭘 위해요? 큰 나라였던 백제를 세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비류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게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온조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부모, 아빠는 주몽, 고구려의 시조라고 얘기하고 엄마는 누구라고요? 온조의 소선호, 졸본주학의 족장의 딸이었죠. 주몽이 고구려를 세울 때 굉장한 많은 역할을 했던 게 뭐예요? 소선호입니다. 그래서 가끔 옛날에 그 주몽이라는 큰 드라마가 있을 때 이 주몽이란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여인과의 사랑의 이야기 누구요? 소선호가 있었습니다. 이 소선호가 주몽이 고구려를 세울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온조가 한 일이 뭐다? 유리가 태자가 되자. 아까 유리가 누구 그랬죠? 그죠? 부여에서 주몽이 사랑한 여인, 예시 부인을 사랑을 나누어서 가진 아들이었는데 떠나면서 뭐요? 단검을 뿌겨놓은 걸 가지고 왔던 게 유리였죠. 그 유리가 태자가 되자 비류와 온조는 남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이다. 위례성에 정착했는데 지금의 경기도 광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온조가 처음 세운 나라의 이름이 뭐였다? 십제였다. 왜요? 10명의 신하들과 함께 세운 나라가 바로 백제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온조가 이겼던 또 한 가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 나라를 잘 세웠었던 이유는 뭐였다? 단 한 가지. 뭐였다고요? 신하들의 말을 잘 들었다. 뭐였다고요? 신하들의 말을 잘 들었다. 뭐예요? 여러분도 잘 들어야 돼요.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윗사람들의 얘기도 잘 듣고 앞서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으면 여러분의 큰 일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비류를 구하러 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온조형이었던 형이 있습니다. 미추홀 정착, 미추홀이 어디라고요? 인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소공기 때문에 벼농사가 폭망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온조의 도움을 받게 돼서 비류가 백성들을 읽고 온조와 합치지만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게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되어집니다. 자, 목사님이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다? 온조라는 것. 온조. 백제를 세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온조. 온조에는 형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형이 몇 명 있었다고요? 2명. 어떻게 알았어요? 누구였어요? 유리왕과 비류가 있었다. 유리는 누구? 고구려의 주몽에 이어서 왕이 되어졌고 2대 왕이 되어졌지만 누구요? 비류와 온조는 떠났는데 비류는 끝내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온조와 합쳐지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것도 중요한 또 시험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일까? 온조가 백제라는 이름을 짓기 전에 나라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십제. 아, 똑똑하다. 십제. 십제라는 사실 알았다. 십제로서 나라를 잘 세워서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온조가 어디를 선택했다면 한강을 선택했다. 왜 한강을 선택했다? 비옥한 땅도 있었다. 또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편리한 교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와우 도서관 우리 여러분들 수업 재밌었나요? 그 수업 잘 듣고 집중해서 이 역사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인사할 때 뭐요? 백제를 세운 사람 누구? 온조. 온조를 백제를 세우기 전에 이름은 십제. 온조의 영은 비류와 오유리. 그죠? 이것을 꼭 기억하고 다음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어떻게 인사할까요? 바이바이.